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누군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으로 들어오는 그 메인 전력선이랑 수도관 밸브를 동시에 딱 쥐고 있다면 어떨까요? 야, 그거 완전 끔찍한데요? 그렇죠. 집안에 아무리 비싸고 막 좋은 최신식 가전제품을 들여놓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 그 밸브를 쥐고 있는 사람 손가락 하나에 내 모든 일상의 통제권이 넘어가 있는 셈일 겁니다. 맞아요. 물이란 전기가 물리적으로 딱 차단된 집은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상자에 불과해지니까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지금 지구 반대편 중동에서 이와 똑같은 일이 거대한 국가 대 국가의 스케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완전 다르죠. 단지 그 밸브를 타고 흐르는 게 단순한 물이나 전기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자본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의 목적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밸브 쟁탈전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유튜브 달란트 투자 채널에 이충군 박사님 인터뷰부터 막 미중 갈등이랑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다룬 방대한 분석 자료들을 전부 다 해부해 볼 텐데요. 그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출처 자료들을 보면 외교 무대 이면에 엄청 거친 전략들이 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국가를 완전히 손본다거나 목줄을 준다. 이런 식의 아주 적나라하고 공격적인 표현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이 방송에서 어떠한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을 절대 지지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네, 전혀 안 하죠. 좌파냐 우파냐 아니면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이런 정치적 렌즈는 싹 다 빼고요. 오직 제공된 자료에 명시된 냉혹한 지정학적 팩트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만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좋습니다. 같이 팔다는 다 빼고 팩트에 뼈대만 딱 발라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겉보기엔 그저 뻔한 중동의 군사 분쟁 뉴스로 보이는 이 사건이 실제로는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체스 게임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파헤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체스판의 결과가 여러분의 지갑 사정에 다이렉트로 타격을 주는지 밝혀내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당장 가장 시급한 물리적 충돌이 막 벌어지고 있는 현장, 이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자료에 묘사된 이란의 현자 상황. 이건 뭐 극한의 훈난 그 자체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군사체계의 근간이 싹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 이란은 군 통수권자가 부재한 상태에 빠졌거든요. 통수권자가 없다고요? 네, 이로 인해서 막 탈영병이 속출하고 군의 지휘체계가 완전히 지리멸렬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안보에 거대한 진공 상태가 발생을 해버린 거죠. 와, 뇌에서 손발로 가는 신경이 툭 끊어진 거나 다름없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미국이 이 틈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죠. 네. 지금 미 해병대가 이란의 어떤 특정 섬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 자료에 떡하니 등장하거든요. 근데 잠깐만요. 이 섬 하나가 이란 전체 외화벌이의 무려 90%를 책임지는 핵심 요충지라고 나오던데 아니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네, 이란같이 엄청 거대한 산유국이 어떻게 고작 섬 하나의 수출의 90%를 의존할 수가 있죠. 뭐 육로로 연결된 송유관이나 다른 항구들을 통해서 수출을 우회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지형이랑 인프라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란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절대 다수는 무조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초대형 유조선에 실려 나가야만 글로벌 시장에 갈 수가 있거든요. 아, 배로만 나가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거대 물동량을 감당할 수 있는 심해 항구, 그리고 메인 송유관 터미널 인프라가 바로 그 특정 섬 안에 극단적으로 물려 있는 겁니다. 와, 진짜 병목 현상의 끝판왕이네요. 그럼 육로 송유관을 새로 뚫는 건요? 그걸 뚫으려면 주변국이랑 엄청 복잡한 협정도 맺어야 하고 천문학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장 대체할 우회로를 만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군가 그 섬에 막 군대를 주둔시켜서 배가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면 이란은 자기 땅에서 막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와도 단 한 방울도 밖으로 내다 팔지를 못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금융제재를 가했을 때만 해도 이란은 막 유령선을 띄우거나 암호화폐를 써서라도 어떻게든 밀수출을 꾸역꾸역 해왔거든요. 그쵸. 뒷구멍으로 다 팔았죠.
근데 이번엔 미 해병대가 그 톨게이트 자체를 그냥 물리적으로 점령하고 차단해버리는 거니까 아예 답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단순한 영토 점령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국가의 현금 창고 열쇠를 아예 통째로 뺏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와, 진짜 숨통이 확 막히는 상황이네요. 치명적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거대한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이란의 현금줄이 막히고 국가가 마비된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중국 내부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발칵 뒤집혔느냐는 겁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란 밸브가 잠겼는데 대체 왜 중국이 패닉에 빠지죠? 중국 정도 되는 엄청 거대한 국가라면 당장 그냥 사우디나 다른 나라 돈 주고 기름 사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단순히 시장에서 돈 주고 기름 좀 사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공장이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엄청나게 먹어치우죠. 네, 이 엄청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을 중동 내에 핵심 전략적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거기에 막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었거든요.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었군요. 네, 장기 원유 공급 계약은 기본이고요. 이란 내부의 인프라 개발까지 엄청 밀착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중국 입장에서 언제든 그냥 딱 끊을 수 있는 벤더가 아니라 자기들의 경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완전 메인 동맥이나 다름없다는 뜻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게 막 수십 년 공을 들인 엄청 끈끈한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의 메인 밸브를 어느 날 갑자기 미 해병대가 물리적으로 꽉 틀어주게 생겼으니 중국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석유 밸브를 쥐었다는 건요, 곧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공급 밸브를 미국이 직접 통제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와, 소름 돋네요. 출처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상황을 두고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을 직접 견제하고 손을 본다는 아주 서늘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손을 본다? 네, 중국이 아주 오랜 시간 구축해온 전략적 우방국을 한순간에 무력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하게 찔러버린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미국이 막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중국군이랑 단 한 번도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교전은 없었죠. 네, 그런데도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목줄을 확 조여버리는 완전 현대판 무혈 입성이나 다름없는 거 아닌가요? 중동이라는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대리전 양상이지만 진짜 타겟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이었다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원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목적, 그리고 대중국 압박이라는 그 거대한 이해관계가 이란이라는 무대 위에서 쾅 하고 폭발하고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막 숨통이 조여오는 중국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죠. 그 거대한 국가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질식사하기를 기다릴 리는 없잖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죠. 이란이라는 메인 파이프가 막힌다면 중국은 다음 생존을 위해서 대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여기서 상황이 막 풍선효과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네, 불똥이 튀는 거죠. 자료를 보면 중국이 또 다른 대안으로 남미의 베네수엘라를 지목했더라고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거든요. 중국은 일찍부터 이 베네수엘라에도 막대한 차관을 제공하면서 자기들의 핵심 전략적 자산으로 딱 만들어 두었죠. 아, 미리미리 보험을 들어놨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우회로 역시 현재 미국으로부터 엄청 거센 압박을 받아서 완전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이란처럼 막 해병대 보내고 그런 군사적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어막고 있다는 거죠? 거기는 군사적 점령보다는 아주 강력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외교적 고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제재요? 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랑 거래하는 전 세계 그 어떤 기업이든 간에 미국의 금융망에서 아예 쫓아내버리는 식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거죠. 와,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시켜버린다. 맞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나 보험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베네수엘라 기름을 운송하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기름이 철철 넘쳐도 바다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와, 중동의 밸브는 군사력으로 꽉 막히고 남미의 백악 밸브는 금융 제재로 꽉 막혔다. 중국은 진짜 사방에 다 막힌 코너에 몰린 거네요. 완전 코너에 몰렸죠. 출처를 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당한 중국이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아주 안정적인 자원을 찾기 위해 막 필사적인 우회 전략을 쓴다고 나옵니다. 그 종착지가 바로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해역들이라는 거죠. 이 지점이 전 세계가 가장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중국이 아프리카로 눈을 돌린다는 건요,
단순히 광산 몇 개 사들이거나 석유 수입하는 선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항만, 철도, 발전소 같은 거대 인프라를 아예 통째로 지어주면서 자원 채굴권이랑 유통망을 완전히 장악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아예 인프라를 깔아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전문가 분석을 보면 이 과정이 아프리카 지역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을 야기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전 세계가 패권 다툼의 새로운 화약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요. 중국이 아프리카에 막 투자를 하고 항구를 지어주는 거, 그거 경제적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새로운 지정학적 화약고나 군사적 긴장으로 직결된다는 걸까요? 경제 활동이랑 안보 위기는 중간에 좀 논리적 비약이 큰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민간 상업용 항구 건설처럼 딱 보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심해 항구를 건설하고 그 운영권을 주게 되면요. 그곳은 언제든 중국 해군 함정이 정박하고 군수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군사적 교두보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아, 겉으론 상업용인데 속은 네, 자국의 에너지 수송로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말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무역항이 아니라 언제든 해군 기지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서양이나 인도양 한복판에 중국 해군의 거점이 떡하니 생긴다는 건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안보 위협입니다. 미국에 가만 안 있겠네요. 그렇죠. 결국 아프리카의 자원을 둘러싼 경제 다툼이 필연적으로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치, 그리고 군비 경쟁으로 확 이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화약고가 된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요. 와,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지정학의 연쇄 반응이네요. 이란의 그 작은 섬 하나에서 시작된 불똥이 남미를 싹 거쳐서 결국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긴장감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 장난 아니죠? 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 딱 하실 겁니다. 그래, 막 미국이랑 중국이 체스판 위에서 치열하게 치고받는 건 알겠는데 아니 그래서 그게 당장 한국에 있는 나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요.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충격파, 그걸 가장 온몸으로 직격타를 맞아야 하는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아, 직격타요? 네, 한국은 막대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다 수입해 와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다시 해외에 파는 전형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죠. 그렇죠. 공장을 돌려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은요. 다이렉트로 여러분의 지갑을 향해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화살인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으로 파고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한번 쪼개서 자세히 설명해 보죠. 미 해병대가 이란을 확 틀어막아서 중국이 원래 가던 바닷길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나 다른 아주 먼 바다로 배를 삥 돌려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뭐 택배 배송 좀 늦게 도착하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글로벌 물류 시스템의 연쇄 붕괴가 막 시작되는 겁니다. 배가 중동을 바로 거치지 못하고 아프리카 희망봉 같은 곳으로 엄청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면 항해 기간이 막 몇 주씩 늘어나 버립니다. 몇 주나요? 네, 이건 유조선 한 대당 수천 톤의 연료를 추가로 막 태워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야, 연료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게다가 막 지정학적 징장이 잔뜩 높아진 험악한 바다를 지나가야 하니까 그 배에 거는 보험료도 엄청나게 뛰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해상보험료에 붙는 그 전쟁 위험 할증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더 큰 문제요? 바로 시간입니다. 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막 길어지면요. 정작 다음 화물을 실어 날라야 할 배들이 전 세계적으로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아, 배가 다 바다에 묶여 있으니까. 맞아요. 선박 공급 부족은 곧바로 전체 글로벌 해상 운임표를 미친 듯이 폭등시킵니다. 기름 한 방울이 아직 한국 공장에 도착하기도 전인데 이미 물류비만으로 수배의 비용이 확 얹어지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엄청 비싸게 들여온 에너지가 한국에 쌩쌩 돌아가는 공장으로 들어간다고 쳐보죠. 전기를 진짜 엄청나게 먹는 반도체 공장, 자동차 공장들의 생산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미친 듯이 치솟겠죠. 그렇죠. 그럼 공장 가동률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생산 단가가 확 올라가니까 우리가 만든 물건의 가격 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팍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자료에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국가 수출 실적 저하의 메커니즘입니다. 아, 수출이 막히는군요.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막히고 이익이 팍 줄어들면 기업은 투자를 확 줄이고 당장 채용부터 동결해버리죠. 이게 바로 거시적인 타격이고요. 그럼 미시적으로는 내일 당장 여러분이 마주할 일상이죠. 당장 동네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뛰고요. 수입 곡물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 식료품 물가가 팍팍 폭등합니다. 맞아요. 마트 가기 무서워지죠. 저 멀리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그냥 방향을 살짝 틀었을 뿐인데 결국 그게 돌고 돌아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일상 경제 영수 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아주 무서운 이름으로 그대로 콱 찍히게 되는 겁니다. 먼 나라의 군사 뉴스가 내 월급의 실질 가치를 매일 깎아먹고 있다는 이 잔인한 연결고리.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이 답답한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전문가 분석 자료에서는 어떤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료에서는 철저하게 냉정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요. 네, 첫째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은 이제 무슨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평생 항구적으로 안고 가야 할 상수이자 기본 리스크 요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고요. 아예 기본값으로 둬라. 네. 둘째는 물류비 폭등에 대비해서 무조건 공급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급원 다변화라면 그럼 우리도 중국처럼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으로 막 눈을 돌려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잠깐, 아까 아프리카도 미중 갈등의 새로운 화약고가 막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껏 힘들게 다변화해 놓은 곳에서 나중에 또 밸브가 확 막혀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참 엄청난 딜레마죠. 그래서 분석 자료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고도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이요? 네.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가격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내재된 지정학적 폭발 가능성까지 전부 다 비용으로 환산해서 미리 계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리스크를 다 돈으로 계산해라. 맞습니다. 단일 국가나 단일 해운 항로에 의존하는 비율을 극단적으로 확 낮추고요. 약간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 개의 백업 밸브를 상시로 유지하는 비용을 이제는 당연한 국가 안보 비용으로 기꺼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무조건 싼 것만 찾고 효율성만 따지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생존을 위한 안전 마진을 비용으로 꼬박꼬박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군요. 네,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깊은 심층 분석의 여정을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이란의 내부 혼란이나 중동 군사분쟁 뉴스처럼 딱 보였습니다. 네, 평범한 국제 뉴스 같았죠. 하지만 그 이면을 깊게 파고들어 보니까 글로벌 에너지의 핵심 밸브를 틀어주려는 미국의 엄청 치밀한 전략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확 찔린 채 남미와 아프리카로 필사적으로 활로를 찾으면서 전 세계를 새로운 화약고로 만들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패권 경쟁이 그 뒤에 떡하니 숨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그 강대국들이 밸브를 열고 닫을 때마다 글로벌 물류비 폭등, 그리고 생산 단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막 일고 있죠.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죠. 네, 그 파도가 한국의 수출 실적을 강하게 때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의 식탁 물가와 주요비라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저 멀리서 들리는 총송이나 제재 뉴스가 절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출처 자료들의 논의를 딛고 한 걸음 딱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공급망 다변화랑 에너지 위기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대해 쭉 짚어봤는데요.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앞으로 에너지가 단순히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경제적 자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영의 논리, 즉 미국 블록 대 중국 블록에 따라서 완전히 통제되는 완벽한 무기가 되는 시대가 영구적으로 고착화된다면 어떨까요?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 네, 국가의 대응 전략을 떠나서 여러분 개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냥 숨쉬듯이 당연하게 여겼던 싼값의 자유무역이 완전히 붕괴된 시대, 그래서 구조적으로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경제 대격변을 절대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온다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여러분은 당장 내일 본인의 자산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개인의 생존 전략을 어떻게 재편하시겠습니까?
룰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세상에서의 개인 생존 전략이라 이거 정말 묵직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마줘야 할 아주 심각한 지문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쏟아지는 파편적인 뉴스의 홍수 속에서 세상의 진짜 이면을 딱 꿰뚫어보는 아주 든든한 무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잊지 마십시오. 항상 여러분 집의 메인 밸브가 지금 누구 손에 쥐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손가락이 대체 언제 움직일지 매의 눈으로 주시하셔야 합니다. 네, 밸브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깊고 매력적인 오늘의 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